자, 그럼 이제 이 진엔딩 루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식구들을 찾아서 같이 이곳을 나가겠어. 언제 분기가 나오지?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야? 됐다! 원래는 이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런 분기가 생기는 거고요. 유나가 필요해가 되면은 아까랑 동일한 루트로 가는 거고 이제 혼자서 해결할 수 있어. 아예 이렇게 강조를 해 놓았죠. 요걸로 가면은 이제 진엔딩이라고 합니다. 이제 모든 배후가 밝혀지는. 그러면은 이걸로 가고 빨리 저장을 해봐야겠네요. 내가 같이 다닐까? 내가 같이 갈까? 굳이 이런 걸 묻죠. 아니, 이제 혼자 다닐 거야. 그래서 진엔딩을 봐야지. 몇 시간이 걸릴까 이제는. 그러고 보니 생각보다 앞에 엔딩 2가지, 정확히 3가지죠. 보는데 꽤 오랜 시간이 들었어요. 저 이거 다 한 5시간, 6시간 정도면 다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이거 몇 시간째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그리고 이것만 지금부터 남은 것도 몇 시간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보다 컨텐츠가 굉장히 풍부한데요. 자, 그러면 아니, 나 혼자 충분해. 밖은 위험하니까 넌 여기서 민호 형을 보살펴줘. 넌 여기서 민호 형 보살펴. 나 혼자 다닐게. 네가 가면은 사문 형이 또 죽어. 그래. 알았어. 네 말대로 할게. 좋아. 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 실제로 안 흔들릴까요? 자, 저장 8번에 저장을 하고요. 아직은 빨간 약이 정말 몇 개 없네요. 민호 오빠 정신 좀 차려봐. 이런 상태이고.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겠죠? 라고 하지만 안 되네요. 왼쪽으로 못 가는구나. 여기는 잠겨 있고. 자, 저장을 좀 많이 하면서 다녀야겠다. 잠시 지도를 좀 볼게요. 되게 옛날이네. 고용인 대기실과 화장실이 있고 이제 왼쪽으로 쭉 가서 잠시 왼쪽으로 갈 수가 원래는 왼쪽으로 갔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래서 조리실에서 모르겠다. 인터폰은 신호가 들어오지 않고요. 초코바를 얻었고요. 메달이 없고요. 초코바를 또 얻었고요. 잠금 장치는 기억이 안 나고요. 쉬프트를 누르면 엑시트네요. 성냥도 실수로 공을 건드렸지만 성냥 계속 없고 저 비밀번호가 여기에 있지 않았나? 여기는 화장실이네. 여기 화장실 벽에 낙서. 그러니까 여기 있었죠. 8572라는 번호가 있고요. 초코바를 얻었고 여기도 빨간 약도 얻었고 들어가준다고. 화장실에서 나온 당근이라니 먹고 싶지 않아. 다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8572를 그러면은 여기 테라스는 절대로 못 나가나요? 여기였나? 비밀번호는 8, 5, 7, 2 석세스. 쇠지래. 이거 장착되나요? 장착이 된다고 장비는 했는데 장착이 된다고 이거를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길은 이 길밖에 없는데. 어? 와. 응? 뭐지? 알았다. 기억났다. 이 쇠지뢰로 왼쪽으로 가는 길을 뚫었어요. 기억났다. 그치? 이거야. 석상을 넘어뜨리면 셔터를 부숴버릴 수 있을 것 같다. 3번 정도 나눠서 힘주면 간단할 것 같은데 나는 쓴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리고 마지막은 3번. 이렇게 했었구나. 좋아. 자, 이제 반대편으로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빨간 약을 얻었고요. 테라스는 잠겼고 여기는 아직 안 열리죠. 그러고 이제 조리실로 들어가는데 이제 사문형을 혼자서 맞이하겠네요. 여기 반짝이는 게 있어. 파랑, 무, 파프리카들이 손질하다 만든 널려 있다. 그러고 보니 유나가 요리 중이었다고 했던 게 생각난다.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건 없었다. 칼이 없었죠. 바로 칼집에 칼이 하나 비어 있었다. 아무래도 민우 형을 찌른 칼은 여기서, 살인마가 이쪽 방향으로 도망쳤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지도. 그러면 나도 칼 한 개 챙기는 게 어떨까요? 아니, 쇠지뢰가 더 좋지. 싱싱한 과일들이 놓여져 있다. 달콤한 향기가 코를 간지럽힌다. 과일들 가운데서 사과를 집어들었다. 배도 고픈데 한 입 먹어볼까? 먹으면 죽어. 어? 방금 무슨 소리가? 나는 주변을 살펴봅시다. 뭔가 있는 것 같아. 주변을 좀 살펴봐야겠어. 난 손에 든 사과를 다시 자리에 놓고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다. 아이고. 아,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 잘못 들었나? 아니야, 분명 소리가 있어. 당근. 별건 없는데. 아까 어디서 찾았지? 사문형 어디 숨어 있어요? 나오세요. 가스레인지네. 새것같이 맨들맨들해. 근데 이 밑에 있었는데. 아닌가? 나가야 하나? 나가면 뒤에서 나오나? 아, 그랬구나. 뭐지? 누가 있나? 여기 깨졌어. 뭐가? 사문형이다. 선반 아래에는 사문형이 웅크리고 있었다. 하지만 형을 발견한 순간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몸 여기저기에 피를 묻히고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닥을 응시하고 있는 형의 모습은 소름이 돋을 만큼 엽기적이었기 때문이다. 혹시 케찹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지만 그런 생각 자체를 비웃듯 형 옆에 피 묻은 부엌칼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사문형! 형 괜찮아? 넋이 나가 있던 형은 몇 번을 부른 뒤에나 고개를 들었다. 늘 냉철하고 과묵했던 형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았다. 마치 해서는 안 될 일을 어떤 선을 넘어버린 사람같이 느껴졌다. 형,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피가 이렇게 많이... 이 컷신에 이게 좀 달라요, 그죠? 아까는 되게 뭉게뭉게가 되게 오랫동안 나왔는데 지금 되게 짧아. 넌 민혁이, 그리고 왜 더빙 안 해? 형,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디 다쳤어? 다친 걸로 보이니 그게? 다친 건 내가 아니야. 그럼 누구야? 뭐라고?
나를 덮치려 한 녀석을 찔러버렸다. 민호 형을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찔러놓고 왜 네 잘못이 아니야? 그 녀석이 먼저 뒤에서 날 습격했단 말이다. 자기 방어가 뭐라 하죠? 정당방위? 형, 그럼 상대가 누구지 봤어? 그러니까 그딴 거 어두워서 못 봤어. 아니 집에서 누가 뒤에서 덮쳤다고 칼로 찌르는 사람이 어딨어. 가족이 이렇게 빤한데 보통의 상황이라면 물론. 그게 누구랑 무슨 상관이야? 날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어떻게 알아? 그럼 어디서 마주친 거야? 그건 아마도 연애실 근처였었지. 연애실 일이었고요? 방이 아니라? 자기 방에 들어온 걸 찔러 죽였다지 않았었나? 첫 번째 루트에서? 연회실이라면 민호 형이 칼에 찔린 곳이다. 그렇다면 사문 형이 찔렀다는 사람은? 그게 맞지. 민호 형이다. 와, 민호 형을 찌르고 달아나던 살인마이다. 민호 형이다로 해볼까요? 틀림없어. 사문 형이 찔렀다는 상대는 민호 형이야. 그렇다면 사문 형이 살인마?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뭐야? 숨기지 말고 빨리 말해. 사문 형은 예리했다. 내가 망설이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 따져왔기 때문에 발뺌할 여지도 없었다. 나는 뱀 앞에 놓인 생쥐처럼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실은 민호 형이 많이 다쳤어. 그래서 거기 누워 있거든. 연애실에서 누구랑 싸우는 걸 말리다 내가 껴드는 바람에 그만 칼에 찔리고 말았어. 그래서 그게 형이라고? 일단 응급처치를 해놓긴 했지만 이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몰라. 범인은 식당 쪽으로 도망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형이라고. 그렇다고 형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맞잖아. 내가 했어. 진짜? 왜 이렇게 순순해? 그래 맞아. 형이 그랬을 리 없지. 응? 뭐라고? 내가 민호 형을 찔렀다. 진짜? 그러고 보니 목격자가 남아 있었군. 설마. 사문 형 거기 차를 타고 가만히 서 있어. 설마. 진짜? 형은 피가 묻은 부엌칼을 거머쥐고 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다. 표정 왜 저래? 안 돼. 어머. 진짜? 아니지? 형이 지켜들었던 부엌칼은 내 몸에서 한참 벗어난 싱크대 문짝에 박혀 있었다. 바보냐? 내가 친형을 찌르는 그런 미친놈으로 보여? 응. 좀 그렇게 보여. 사람을 의심은 벌이다. 아무리 어둠 속이라지만 민호 형이었다면 큰 키 때문에 금방 알아봤을 거다. 그러면 하지만 녀석은 아니야. 체구가 훨씬 작고 몸도 호리호리한 게 꼭 여자애 같던데. 그렇다면은 유나는 아니고 채은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에도 명확한 답은 아니었고 확실히 추측이긴 했지만 채은이 민호를 죽였다라고 추측하지 않았었나? 살인을 하려고 마음먹은 녀석치곤 왠지 약했던 것 같군. 부엌칼을 들었을 뿐인 그냥 일반인인 나에게 당했을 정도니까. 어쨌든 나도 겨우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형은 칼을 바닥에 내던지고 근처의 개수대에서 손을 씻었다. 와, 정말로 죽는 줄 알았어. 민호 형은 연애실에 있다고 했나? 네. 일단 그쪽으로 가지. 여기에 계속 있는 건 위험해. 그래요. 가봅시다. 알았어. 허허. 그러면 같이 이동할 것 같습니다. 쪼꼬바가 조금 생겼네요, 이제. 아마 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도 같은데, 혹시, 여전히 이건 안 되고, 혼자가 아니까 들어가지는구나. 민혁아! 사문 오빠. 보기 싫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긴 거 이렇게. 형은 좀 어때? 별로 안 좋아.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것 같아.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어. 너무 차가워진대. 이제 사문이 왔잖아. 의대생이 나왔습니다. 큰일이네. 메달은 보이지도 않고. 정말 2층에 있긴 한 거야? 글쎄. 한 번 더 찾으러 가볼까? 뭐야? 그러게 뭐야. 유나는 순간 사문형을 의식하더니 어두운 표정을 하면서 말했다. 아니, 지금은 아직. 아무래도 사문형과 단둘이 있는 게 썩 내키지 않는 모양이다. 내가 있으니까 단둘은 아닌데. 유나가 민호형을 살피고 있는 모습을 사문형이 지켜보더니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다. 유나가 보는 것보다 의사가 보는 게 낫겠죠?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고 하지만 역시 가족이 다쳤다니 마음이 쓰이는 걸까? 안 됐군.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돼서. 하! 사랑하는 사람 아닌 줄도 알잖아. 그런 생각 자체가 무리였다. 사문형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형의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에 유나의 얼굴이 붉혔지만 딱히 반박하지는 않았다. 유나는 사문형의 강요에 의해 민호에게 다가갔을 뿐 진짜로 민호 형을 좋아했는지는 모른다. 그리고 그 사실과는 무관하게 그 일은 유나에게 상당히 괴로운 경험이었을 것이다. 입양된 처지라고는 하지만 같은 가족 간의 사랑은 사회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비난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민호 형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짜며 금고의 비밀번호만이 목적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녀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안심하지 않는 게 좋아. 나한테 아직 그게 있다는 걸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어머나. 근데 그 문서 내가 이미 주지 않았나?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유나는 품속에서 뭔가를 꺼내서 사문형에게 내보였다. 그건 내가 건네준 서류 봉투였다. 이거 말이야? 아니, 어떻게? 더러운 자식. 유나는 근처에 있는 촛불에 서류 봉투를 올려 불을 붙였다. 서류 봉투는 환한 빛을 내면서 순식간에 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걸 바라보는 사문형은 나중에 먹으려고 남겨놓은 반찬을 다른 사람이 집어먹은 정도의 느낌으로 당혹해하는 것 같았다. 이제부터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 하지 마. 어떻게 빼냈는지 모르지만 그건 복사본에 불과해. 하!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다시 구할 수 있어. 살아서 나간다면 말이지. 어머나. 죽이게? 뭐? 대화의 수위가 뭔가 아슬아슬한 레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가족 간의 대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물씬하다. 그 민우랑 채은이 등장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저기 느낌표 물음표. 서로 죽일 듯이 노려보던 두 사람의 시선은 바로 나에게로 쏟아졌다. 그러니까 싸우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상황도 이렇고. 일단 민호 형 살리고 보자니까요. 상황이 뭐? 넌 잠자코 있어. 아니 둘이 갑자기 왜 짝짝꿍이 맞냐고. 두 사람 사실은 궁합이 잘 맞는 게 아닐까? 거의 동시에 말했다고. 동시에. 왜? 그래 맞아. 지금은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지. 짜잔 등장했네 진짜. 지금도 민우야, 짧고. 채은 누나. 이 무사했구나. 길이는 랜덤인가요? 구세주 같은 등장이었다. 아니 그야말로 구세주다. 혹시 밖에서 듣고 있다가 멋있게 등장할 타이밍을 노려서 들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할 정도로 좋은 타이밍에 나타난 두 사람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다. 민우 오빠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래도 차라리 웃는 표정은 이쪽이 조금 나은데요? 겨우 정전일 뿐인데 왜 이렇게들 호들갑이야? 이 난리통에도 싸우고 있더니 정말 감탄하겠어.
사이어인들도 아니고 뭐야 정말. 시끄러운 녀석들이. 묘하게 애니메이션틱한 대화의 전개는 그렇다 치고 채은 누나, 민우 형 두 사람 어디에 있다가 지금에서야 나타난 걸까? 그런데 형, 지금까지 어디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 방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길래 방이 없었잖아. 무슨 일인가 싶어 내려왔지. 도중에 계단에서 진동 모드 하고 있던 누나도 데려왔고. 진동보드. 진동 모드? 민우야, 주둥이를 꿰매줄까? 누나가 말하면 왠지 농담 같지 않단 말이야. 진심이야. 으크. 민우 형이 방에 있었다니? 몇 번이나 그 방에 간 적이 있지만 형은커녕 형을 닮은 등신대 포스터 비스무리한 것도 본 적이 없다. 또 도망다니느라 저택 계단을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부들부들 떨고 있는 채은 누나의 모습은 발견하지 못했다. 혹시 봤다고 해도 증거인멸을 위해 누나가 내 눈을 꿰매버렸을 거다. 아무튼 두 사람의 증언에는 묘하게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어머니랑 민호 형은? 어머니는 끈 죽었고 민호 형은 찔렸어. 아, 여기로 모셔왔어야 하는데 여기저기 잠겨 있어서 미추어버리는 줄 알았다고. 미추어버리는 줄 알았다고. 여기서도 농담이냐?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어머나. 뭐라고? 내가 뭘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해봐. 어머니 돌아가셨어. 뭐라는 거야? 정말이야. 지금 집안에 살인마가 있어. 살인마가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살인마라니? 나도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 자다 일어나 보니 어머니가 숨져 있질 않나. 사문형 방에서 누군가 맞아 죽는 걸 보기도 하고. 그건 뭐지? 사문형 방에서 그럼 맞아 죽은 게 어머니가 아니야? 나도 지금까지 살인마한테 쫓겨다니며 겨우 여기까지 왔어. 잠시 사문형 방에서 어머니가 맞아 죽었는 거를 얘가 봤을 리가 없지. 얘가 깼을 때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물론 환상이니까 실제의 과거를 보는 환상들이 좀 있다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모르겠죠.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아. 그게 사실이야? 일단은 사실이야. 나도 누군가에게 습격당했으니까. 자기 방에서가 아니잖아 근데. 어머니는 피를 아주 많이 흘리셨어. 어머니. 말도 안 돼. 민호 형은? 설마 민호 형까지? 민우 오빠는 저기. 쓰러져 있어. 형! 이제서야 발견했어. 하긴 어두우니까. 정신 차려봐 형! 이런, 도대체 어떤 자식이? 난 지금까지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뭐야? 왜? 형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의자를 들어올려 바닥에 패대기 쳤다. 분노 조절 장애야 뭐야? 침묵에 잠긴 연회실 안에 의자가 바닥에 부딪혀 요란한 반사음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아니 살인마가 있으면은 좀 조용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우 오빠. 하긴 여기 이제 전원이 모인 거 맞죠? 빠짐없이 다 모였지. 그러니까 조금 소리에는 민감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제게 어머니가 용서 못해. 당장 그 자식을 찾아서 박살을 내버리겠어. 자, 그렇게 합시다. 형, 진정해.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민호 형이 저렇게 된 이 마당에 살인마고 뭐고 내 손으로 잡아서 곡소리나게 만들어 버리겠어. 훌륭해. 아주 감동적이군. 왜 또 비꼬는 느낌이야? 뭐? 그 정도면 충분해. 너무 감동적으로 연기해서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야. 왜? 뭐가 또 그렇게 갑작스러운 사문형의 발언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다. 연기라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알아듣게 말을 해.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문형은 팔짱을 끼고 걸으면서 우리들의 진영장에 놓인 물건처럼, 우리들을 진영장에 모인 물건처럼
쭉 훑어보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다. 살인마니 뭐니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지만 맞아, 살인마가 있다는 걸 확신할 방법은 없죠. 이 중에서 누군가일 수 있는 거죠. 진짜로 살인마가 있기는 있는 걸까? 무슨 소리야? 방금 자기 입으로 습격을 당했다고 말해놓고선 그 습격을 당한 건 사실이지만 이 중에 누군가일 거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민호 형이 이 꼴이 돼버렸다는 건 살인마 같은 게 한 짓이 아니고 우리들 중 누군가가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냔 말이지. 설마 그 말은 우리들 중 살인마가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돼. 기분 나쁜 농담은 그만둬, 오라버니. 솔직히 아까의 그 디스크립션으로 하자면 채은 누나가 제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말이나 돼? 그것도 가족을 말이야. 맞아. 이유? 이유라면 당연히 그거지. 유산? 유산 말이야. 다들 상관없다고는 말 못하겠지. 사문형의 마지막 한마디에 다들 입을 다물어 버려 연회장 안은 무거운 침묵만 감돌았다. 확실히 사문형이 말한 그 이유, 즉 유산이란 주제는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단어였다. 어제까지 우리 형제들의 공통 관심사이면서 가정 파탄의 지경까지 몰아간 이슈 중에 핫 이슈이기 때문이다. 유산의 상속 문제 때문에 서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던 사이가 바로 어제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유산을 노리고 살인을 할 만큼 어리석은 가족은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죽일 건 아닌 거죠. 그럴 거면 그냥 죽였지,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암투를 벌이고 이럴 이유가 없죠. 라고 잘라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정말로 일촉즉발이었으니까. 아이, 그렇다고 그건 나뿐만이 아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느낌이 들었다. 사문형이 이 말을 꺼낸 이상 앞으로 벌어질 전개는 결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리가 없다. 그런 가능성은 정말 1mm도 없다. 하지만 의외로 이야기를 쫓아가면 뜻하지 않게 살인마에 대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없지 않아 있다. 우리들 중에 누구냐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린 살인마에게 쫓겨다니느라 제대로 의견을 교환해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난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뭐 선택지가 있는 거야? 내가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성격도 아니잖아요. 그죠? 볼까요, 그러면? 왜 다들 말이 없어? 딱 부러지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사문형이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냉철하고 과묵하다는 컨셉은 이제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느낌이다. 민우, 네가 그런 거 아니야? 이제 한 명씩 지목하는 거예요? 마피아 게임이야? 어? 목에 핏대 세우며 매일 민호 형과 싸우고 있던 건 민우 너잖아. 맨날 어린애 취급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민호 형이 미웠겠지. 안 그래? 시끄러워. 난 확실히 민호 형을 원망하긴 했지만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 맞아. 참견이나 억압받는 게 싫었을 뿐이야.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유산을 조금이라도 물려받게 된다면 집에서 나가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 그래서 열을 올려가며 매일 대들었지만 죽인다거나 해친다는 끔찍한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 그쵸. 그럴 거라면 저렇게 오히려 대들고 반목하지 않았었겠지. 죽일 거였으면. 나도 민호 오빠를 믿어. 오빠는 누군가 해칠 사람이 아니야. 네가 갑자기 왜? 너랑 아무 상관없어. 유나야. 언제부터 둘이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유나, 너 민호 오라버니가 저렇게 됐다고 벌써 갈아타려는 거야? 추잡하게. 어머나. 아니, 나는 누나, 말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말이 너무 심하시네.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는 거야? 어머, 서로 감싸주는 모습이 보기 좋네. 우리 집안에 여동생 판타지를 가진 남자가 둘씩이나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어머나. 셋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문도 보니까. 정말 취향이 천박하다니까.
아마 여동생 판타지라니 그런 생각 한 적 없어. 그거보다 채은 누나도 할 말 없지 않나? 이렇게 화살을 돌립니다. 내가 뭘? 누나도 유산에 홀려서 앞뒤 안 가리는 건 마찬가지잖아. 막 이제 쇼핑몰 적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보기 우아한 모습은 아니지. 어머, 뭐래니? 뭐래니? 나랑 사문형 사이를 오가면서 뒤에서 이간질 시킨 게 누나라는 거. 이렇게 삼자 대면을 하고 있으니까 꽁무니 뺄 수는 없겠지. 그 정도는 간파하고 있었다. 별로 놀라운 사실도 아니고. 듣기 안 좋은 말은 그만할래? 난 이 지겨운 재산 싸움이 빨리 끝나길 바래서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야. 아무나 이겨라 이거지? 어차피 정식 후계자는 집안의 남자들한테 물려주는 거잖아. 그런 짓을 한다고 한들 무슨 이득이 있겠어? 핑계 한번 좋으시네. 정보를 주는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자기 몫으로 달라고 했던 건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는군. 그거는 민우한테도 그랬단 말이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어딨어? 그리고 나도 이 집안 자식이야. 내 정당한 몫을 갖겠다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야?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제일 수상한 건 유나야. 왜 또 화살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유나가 뭘 어쨌는데? 어릴 때 입양시켜서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기집애. 집안의 재산을 조금씩 지 친부모에게 빼돌리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모를 줄 알았나 본데 그건 이미 공공연히 다 아는 사실이야. 근데 민우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었나요? 입양? 친부모? 그러니까 입양된 거 모르고 있었던 거지.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그건 너 혹시 이참에 우리 가족들을 다 죽이고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거 아니야? 에이 뭐 그렇게까지. 이게 다 네가 꾸민 일이지? 아니야. 사실대로 말해. 근데 첫 번째 일기장을 봤을 때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제일 더러운 짓만 골라 하면서 왜 나한테 그래? 유나, 너 내가 입양된 게 죄야? 내가 친부모한테 송금한 거? 그거 언니가 사들이는 촌스러운 옷 한 벌 값도 안 돼. 촌스러운. 촌스러워. 당신들이 긁혔다. 한 일이나 생각해봐. 그걸로 사람 약점 잡아서 친오빠한테 작업하라고 시키는 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러니까 이건 사문. 사문 오빠, 아니 사문이 너. 사문이 너. 뭐? 여기서 네가 제일 나쁜 놈이야. 더러운 손으로 내 몸에 손대고 마음대로 부려먹었지?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살인마한테 확 죽었어야 하는 건 너야. 약으로 사람을 죽인 진짜 살인마 주제. 어머나 여기도 긁겠다. 덤비는 거야? 그건 내 탓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돼.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고. 이 빌어먹을 개집. 어머나. 요원은 그게 다냐? 형 안 돼. 갑자기 막았었어. 왕! 대신 맞은 것 같습니다. 사문형이 휘두른 주먹의 궤도는 정확히 내 얼굴을 강타했다. 급하게 뛰어든 탓에 안면을 가격당한 나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치, 쓸데없는 짓을. 쓸데없는. 뭐 하는 거야, 형? 민혁아, 괜찮아? 아이고, 그러면 갑자기 사문이 나쁜 사람이 돼버리잖아. 얼얼함과 흐리멍텅한 씨앗 때문에 바로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아무튼 어설프게 날린 주먹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다. 여자애를 상대로 힘 조절도 하지 않은 주먹을 날리다니. 이건 뭐야 이건? 몸을 추스르기 위해 바닥을 짚은 손에 아버지의 유품이 손에 닿았다. 열리는 거야 갑자기? 방금 넘어지면서 떨어진 모양이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소중한 물건이라 아픈 얼굴보다 먼저 신경이 쓰였다. 손에 쥔 장신구는 평소와는 느낌이 달랐다. 깨진 거다. 자세히 보니 윗부분이 갈라진 듯 틈이 벌어져 있었다. 이 안에 뭔가가. 어머나. 자세히 보니 장신구 윗부분이 뚜껑처럼 열리게 되어 있다.
그 부분을 잡고 손으로 잡아 돌리니 몸통과 완전히 분리되었다. 뚜껑을 완전히 열자 그 안에는 얇은 메모지 한 장이 돌돌 말려 들어있었다. 근데 이게 뭔지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요. 조금 오래된 것 같이 빛이 바랜 그 메모지는 종이가 아닌 헝겊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 부드러웠다. 옛날 사람들이 문서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다고는 하는데 지금 시대에서는 다소 고상한 취미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까? 그게 뭐야? 내 옆에 있던 유나가 촛대를 들고 가까이 대줬고 난 그 안에 든 메모지를 펼쳐보았다. 뭐지 이게? 비밀번호? 무슨 번호일까요? 비밀번호라고? 비밀번호라고 하면 안방에 있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말하는 것 같다. 그게 어째서 이 안에 들어있는 걸까? 그건 아버지가 금고의 비밀번호를 장남인 민호 형에게 남겨준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민호 형은 그걸 나에게 주면서 소중히 간직하라고 했다. 어쩌면 형은 이렇게 될 걸 미리 알고서 비밀번호를 나에게 넘겨준 것이 아닐까? 그냥 주르륵 수론하는 거야? 스스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형제들의 관심 밖으로 나가 있는 나에게 비밀번호를 맡겨놓는다면 비교적 안전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이라는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생각도 하지 못한 모양으로 내 앞에 나타난 것이다. 어트! 느낌표. 나를 둘러싼 형제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어이구.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아니 내 손에 들려있는 메모지에 고정되어 있다. 지금 난 먹음직스러운 생고기를 들고 사자우리에 떨궈진 상태가 된 기분이다. 내가 바로 생고기 그 자체일지도. 어이구, 죽는 거 저기 아니지? 있으면 유산이 어? 민우 형도 뭔가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자유가 될 수 있어. 어? 또 갑자기 좀비 모드야. 민혁아, 누나 믿지? 잠시 사문 어디 갔어? 이걸 일 있네. 아, 저 뒤에 있었구나. 다들 왜 이래? 도망가야 할 것 같아. 정신 차려. 내 앞에 서 있는 4명은 이미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스멀스멀 다가오는 그 모습은 어우 진짜? 야! 아까 거기서 중재를 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나는 이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왜 다들 말이 없어? 이대로 사태가 흘러가는 걸 내버려 둘 순 없다. 내버려 둘까 보냐? 더 이상 가족들이 의심하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절대로 사양이다. 그건 아니지 않을까? 오, 용기 냈어. 쓸데없이 당당하게 말해버렸다. 응? 당당하게 나선 건 좋은데 그렇게 잘라 말할 수 있는 이유라도 있나? 그러니까 이유라면 있어. 그럼 말해봐. 얼마든지 들어주지. 뭔데? 일단 살인마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우리 중에 살인마가 있다면 민호 형과 어머니 말고 희생자가 더 있었어야 돼. 왜 그렇지? 우리가 연애실로 모이기 전에 상황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우리가 연애실에 모이기 전에 우린 다 흩어져 있었어. 이게 만약에 막 추리 게임 이런 거였으면은 요런 시점에 막 선택지가 나와서 정확한 선택을 해야지 되고, 아니면은 하면서 막히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왔을 건데, 이거는 그냥 쭉 다 컷신으로 이어지네요. 먼저 민호 형과 채은 누나가 같이 있었고, 민호 형과 유나가 같이 있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랑 사문 형이 식당에 같이 있었고. 근데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는 서로 한 명씩 파트너를 가짐으로써 서로의 알리바이가 증명된 순간이야.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일단 그 두 명이 같이 짠 사람들이다가 있고, 그리고 꼭 누군가를 보자마자 죽인다라는 보장도 없다는 거죠, 살인마가.
타겟들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지. 무작위 살인이 아니라. 만약에 살인마가 전처럼 살인 행위를 저지르려 했다면, 또 형제들 중에 살인마가 있었다면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없었을 거야. 단 둘이 있을 때 살인을 저지르는 게 훨씬 수월하니까. 근데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 중 아무도 상처를 입거나 죽은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서는 살인마가 없다는 추측이 가능해. 아니야. 하지만 민호 형은 의식불명이었는데 어떻게 유나의 결백을 증명하지? 그건 지금까지 나랑 같이 있었는데 내가 무사한 걸 보니 살인마는 아닌가 봐. 당연하지. 한번 죽을 뻔한 적은 있지만 그리고 형은 살인마에게 칼을 휘둘러 상처를 남겼다고 했지? 그래. 정확히 어딘진 모르겠지만 꽤나 큰 상처가 났을걸. 형 말대로 가족 중에 살인마가 있다면 큰일이 났겠지.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과다출혈로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 거기다 사문 형은 살인마랑 연애실 근처에서 마주쳤다고 했는데 연애실에서 칼에 다친 건 민호 형뿐이야. 그때 도망치던 그림자는 민호 형과 호각으로 싸울 수 있을 만큼 체격이 좋아 보였어. 그러게. 그렇다면 근데 민호 형보다 작았다고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요나도 같이 봤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적은 편이야. 맞아. 그때 정말 조마조마했어. 하지만 사문 형이 마주친 그림자는 마치 여자라고 생각할 만큼 왜소한 체구의 인물이라고 말했어. 그러면 그래. 아마 사이즈가 딱 유나 정도였나? 그렇다면 사문 형이 마주친 살인마에 대한 증언이 거짓말이 아닌 이상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해. 일단 살인마가 별도로 있다. 그리고 적어도 2명 이상이다. 첫째, 범인은 혼자가 아니다. 적어도 2명 이상이다. 건장한 남자와 여자의 2인조일 가능성이 있다. 민우와 채은. 둘째, 우리 형제들 가운데 범인은 없다. 민우와 채은이 범인이라면은 다 해결되잖아요. 그 둘이 서로 작기 때문에. 그리고 한 명은 크고 한 명은 작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 중에 크게 다친 사람은 민호 형뿐이니까. 아 맞아. 다쳤댔지. 그런데 적어도 사문이 찌른 사람은 없다는 거네요. 오, 그렇군. 민혁 오빠 멋져. 갑자기 오빠야? 그런데 만약 사문 오빠가 거짓말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혹시 모든 게 진실이라는 가정하에 생기는 거죠? 그 경우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옷에 묻은 혈흔과 같이 발견된 부엌칼. 사문이 문제야. 사문 형이 민호 형을 찌른 다음에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 이거 왜 이래? 가만. 오히려 그 편이 더 신빙성 있잖아. 사문 형은 민호 형보다 키가 작긴 하지만 나란히 서면 민호 형과 비슷할 거야. 지금은 구부정하게 서 있어서 그렇지. 구부정? 억지 부리지 마. 내가 가족을 죽이고 거짓말을 해서 얻는 이득이 뭐가 있나? 유산이라니까 유산. 이유? 형은 민호 형과 사이가 안 좋았을 뿐더러 민호 형만 없으면 자기가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그것만으로도 이유는 충분하지 않나? 맞아. 맨날 돈이 필요하다고 입으로 연속재생을 하고 다녔으면서. 연속재생. 약간 진동모드 막 이러더니. 어머, 사이도 좋네. 이제 편 짜서 싸우겠다 이거야? 하지만 수상하잖아. 수상하다 못해 미심쩍잖아. 얘는 확실히 사문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거에 되게 적극적이에요. 항상. 둘 다 같은 말이야. 수상하거나 미심쩍거나. 그쯤에도 증거도 없이 정황만 갖고 사람을 살인자로 모는 게 현대사회에서 용납이 된다고 생각해? 되더라고요. 너희들끼리 밤새 떠들어봤자 겨우 탁상 공론이야.
정말로 범인을 찾고 싶으면 홈즈 선생이라도 데리고 오란 말이야. 데리고. 나 그건 소설인데. 그리고 사문 오라버니가 멍청이가 아닌 이상 어머니나 민호 오빠를 해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왜? 뭐? 그게 뭔데? 그건 바로 비밀번호, 금고. 비밀번호야. 비밀번호? 아버지랑 어머니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본인들만 알면서 자산을 관리해 오셨어. 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예비의 비밀번호를 따로 기록해서 보관하셨다고 했어. 그리고 그 예비의 비밀번호를 후계자에게 넘겨줄 생각이셨다고 해.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는 제일 맞이인 민호 오빠한테 그 비밀번호를 넘겨줬다고 해. 민호 오빠가 그 번호를 어디에 어떤 형태로 보관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면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와 민호 오빠야. 그 둘을 죽였다라는 거야? 두 사람이 없으면 금고문은 열리지 않아. 그걸 알면서도 두 사람을 해쳤을까? 난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사문형 방에서 봤던 환각에서 사문형은 비밀번호를 얻기 위해 유나를 이용하는 치밀한, 동시에 비열한 계획을 세울 정도로 조심스러웠다. 그런 주도 면밀한 형이 갑자기 살인을 일삼는 살인마로 돌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완전 처음 듣는 이야기들 뿐이군.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비밀이 많다니. 그러게. 집안 식구들은 다 아는 이야기였어. 방에서 맨날 악기만 두들기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게 당연하지. 이 음악 멍청아. 음악 멍청아. 음악을 무시하지 마. 음악은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렇겠지. 그리고 넌 신이 내려준 최고의 멍청이고. 저기 왠지 주제가 많이 빗나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자, 돌아갑시다. 한심해서 못 봐주겠군. 저기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의심하는 건 그만두고 빨리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라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아깝다. 거의 보내줬어. 사문을 일단 보내야겠어. 누굴 어디로 보내려고. 그거야 그렇지만 사방팔방이 이렇게 잠겨 있는데 어떻게 나가려고? 매달 1층으로 가는 계단마저 꼼꼼히 잘 잠겨 있었다고. 이게 보안 장치인지 집주인 가두기용 덫인지 모르겠다니까. 방법이라면 있어. 이런 메달이 있으면 보안 장치를 해제할 수 있어. 뭐야? 열쇠라기보다 미술품 같이 생겼는데? 각 층에 맞는 메달을 찾아서 보안 장치를 해제하면 나갈 수 있어. 그거 참 귀찮군. 그럼 그 메달은 어디 있는데? 그건 나도 모르지. 그건 나도 몰라. 뭐?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양인데 그래도 다행히 하나는 민호 형이 넘겨줬어. 그게 다야. 갈수록 태산이네. 오, 새로운 그림이네요. 큰일이야. 왜? 민호 형? 민호 오빠 얼굴이 새파래졌어. 뭐야? 이런. 당장 이거 수혈하지 뭐야? 않으면 형이 먼저 죽어버리겠어. 잠깐. 내 방에 실험용 주사기와 튜브가 어딘가 있을 거야. 그걸 이용하면 급한 대로 수혈 정도는 할 수 있어. 수혈을 해? 역시 의학 박사님인가? 그럼 빨리 가서 박사였어? 가져오자. 그나저나 이건 뭐지? 다 같이 달려갈 필요는 없잖아. 한두 명만 갔다 오는 게 어때? 아무래도 사문 오라버니 방이니까 오라버니는 꼭 가야겠고. 또 누가 같이 갈 거야? 또 민혁이겠지? 재밌어. 이게 드디어 뭔가 배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을 만나서 흥미로워. 몇 번을 봐도 흥미롭다니? 무슨 말이야? 날 좀 즐겁게 해줘. 열심히 뛰어다니고 더 열심히 생각해라. 그래야지 넌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 뭘까요? 죽기 전까지만, 죽기 전까지만, 죽기 전까지만, 죽기 전까지만. 내가 갔다 올게. 어머, 그래? 우리 민혁이가 기특하기도 해라. 그럼 결정이네. 민혁이랑 사문 오빠가 가는 걸로. 내가 어째서 이런 짓을. 아니 그거야 자기 방이니까요.
형이 얼마나 민호 형을 싫어하는지는 알지만 그렇다고 형이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지? 알았어. 알았다고.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죠.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그럼 다녀올게. 자, 저장하고요. 최대한 조심해서 갔다 와. 자진해서 간다니 네가 자랑스럽다. 그럴 것까지야. 민영이가 도움이 될 때가 다 있네. 형하고 대화가 안 되고. 조심해. 특히 사문 오빠를. 째리트. 아무것도 아니야. 두 명이니까 이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되네. 아니지. 생각해보니 사문의 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해서 성냥. 이쪽이 아니라 위쪽. 오른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민우방을 통해서 내 방으로 갔어.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방에서는 나올 확률이 좀 적은 느낌이긴 해서요. 자, 또 이게 뜨는데. 휴, 다행이다. 무사히 도착해서. 치. 두둠칫거리지 말고 빨리 찾을 물건이나 찾아봐. 두둠칫은 또 뭐야? 알았어. 맡겨줘. 아니, 자기 방인데 왜 얘 보고 찾으라고 그래요? 지가 해야지. 진통제를 얻었다. 찾았다. 이거면 민호 형도 조금은 편해질 거야. 갑자기 등 뒤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나를 노려보는 것 같은 불길한 살기. 그럴 리가 없어. 내 뒤에는 분명 사문인데.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돌렸다. 뭐 좀 찾았어? 뭘 그렇게 놀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신경이 날카로워서 그랬나? 하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으니까. 그냥 진통제 같은 걸 찾았어. 그 정도면 되겠군. 형은 뭐 좀 찾았어? 당연하지. 여길 누구 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찾으라고 그래 나한테. 자기가 알아서 하지. 형은 몇 가지 응급처치 도구를 갖고 있었다. 구급 상자를 얻었다. 오, 대단해. 이것만 있으면 민호 형이 다시 살아나는 거지? 아니 뭐 그렇다고 부활 키트는 아니고요. 글쎄, 내가 하기 나름이지. 만약 내가 일부러라도 실수를 한다면 형은 한 큐의 주님 곁이지. 형 설마? 그럴 리는 없죠. 농담이야. 묘하게 농담 같지 않은 농담이야. 근데 계속 좀 저런 식의 농담을 하네요, 이 아저씨는. 나는 의학 전문가라서 사실 내과에는 자세한 지식이 없어. 아무튼 의과대 시절에 수업받았던 경험을 다시 되살려보는 수밖에. 근데 왜 약대가 아니라 의대지? 그렇구나. 그럼 의대 다닐 때도 사람을 치료하고 그랬던 거야? 그럴 리가요. 전문의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어? 대학 때 경험이 있다며? 그건 실습용 개구리나 쥐 같은 거였지. 사람을 수술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개구리? 쥐? 왜? 걱정되냐? 괜찮아. 사람이나 개구리나 기본적인 건 비슷하니까. 그런가? 뭐 또 그런 거야. 개구리랑 사람의 신체 구조가 전혀 같을 리가 없다는 건 5살짜리 꼬마애도 알 거다. 하지만 지금은 달리 믿을 만한 사람이 사문형밖에 없었고, 그런 사문형의 기분을 거슬러봤자 좋을 건 하나도 없어서 일단은 세세한 부분에 딴지를 걸지 않기로 했다. 민호 형 미안. 뭘 혼자서 중얼거려. 다 챙겼으면 우물쭈물하지 말고 와서 돌아가자. 자, 돌아갑시다. 여기 계속 있으니 왠지 기분이 으스스하군. 자기 자기 방에서. 방이면서.
여기 뭔가 딴 거 없나? 휴. 뭔가 한번 와서 이미 루팅을 했었나 보네요. 저런 게 다 열려있는 거 보면. 어? 뭔 소리야? 형 들었어? 무슨 무전기 소리 같았는데? 우리 집에 무전기 같은 거 없잖아. 그야 그렇지. 그런 게 있으면 품이 떨어진다고 어머니가 난리를 쳤을 테니까. 그럼 이건 아무래도 달갑지 않은 초대 손님이 있는 모양이군. 역시 살인만 따로 있었구나. 거기다 무전기를 사용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한 명 이상인가 본데. 뭐 살인마가 떼거지로? 한 명 이상이고 떼거지는 아니죠. 아무래도 밖에 녀석들이 몰려다닌 것 같군. 이대로 나가면 틀림없이 마주치겠지. 어쩌지? 민호 형이 위급한데. 이대로 둘 다 녀석들에게 잡히면 민호 형은 손도 못 써보고 골로 갈 게 뻔하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해. 나는 각성한가는 뭐야? 나 혼자 상황을 보고 온다. 되게 각성한다를 누르고 싶다. 합시다. 저장할 걸. 어쩔 수 없지. 봉인했던 비장의 힘을 각성시켜서 녀석들을 완전히 도륙내버린 수밖에. 뭐 혼자 희죽거리고 있어? 지금 이게 즐겁냐? 아냐, 갑자기 저번에 읽던 판타지 소설이 생각나서. 같이 보는 게 막 혼자가 싫어. 같이 사문형과 같이 상황을 보고 오는 거야. 아무래도 한 명보단 두 명이 유리하지 않을까? 하지만 내가 녀석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민호 형 죽은 모습임이야. 그래도 괜찮겠어? 아차, 그런 문제가. 답정이구나 이거. 나 혼자 보고 올 수밖에 없네요. 어쩔 수 없지. 내가 혼자 가서 상황 살펴볼게. 살인마가 이곳에 들이닥치기 전에 밖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어떻게든 녀석들을 뿌리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문형이 녀석에게 잡히면 민호 형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최악의 상황에 부딪히는 건 사양이다. 지금까지의 감각을 살려 몰래 살펴보고 오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형은 여기 잠깐 있어. 내가 밖을 살펴보고 올 테니까. 알았다. 난 여기 숨어 있으마. 만약에 녀석들에게 잡히더라도 내가 여기 있단 말은 하지마. 알았어. 만약 내가 혼자 잡혀가더라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민호 형을 걱정 안 해. 조금 걱정해줘도 되는데. 자, 그러면 저장을 해보고요. 뭐 이렇게 아이템이 부족하지? 이 밑에를 봐야 하는 거 할까? 저 밑에 누가 있긴 한데 이상하네? 아무도 없잖아. 다시 사문형한테 가야겠다. 방금 위로 지나가고 봤는데 아무도 없긴 뭐가 아무도 없어. 여기서 저 사람 맵 밖으로 나간 거 맞나? 돌아오는 거 아닌가? 아잉. 훌쩍 사라지긴 했는데 사문형한테 빨리 갑시다. 안되겠다. 저쪽으로 둘러서 갑시다. 민우 형 방으로 통해서 가면 되겠지. 그래도 이제 집안에 조금 익숙해져서 이렇게 볼만하네요. 뭔가 들어가기 전에 저장을 해야 할 것 같고. 가령 빨리 가. 뭐야? 뭐야? 이상하네. 아무도 없잖아.
다시 사문형한테 가야겠다. 저게 살인마의 정체? 저렇게나 많아? 스크립트가 꼬여도 제대로 꼬인 것 같은데요? 내가 이렇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나 보네. 밑에서 올라왔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럴 때 살인마가 안 나타났어야 했는데 나타나가지고 놈들한테 사문형이 끌려갔어. 어쩌지? 일단 연애실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돼. 그러면 이제는 이 방에 사문형이 없죠. 허허, 그러면 이렇게 왔고요. 자, 내려와서 여기를 통해서 옆집으로 해서 잠시 저장을 하고 여기로 들어오면 다 어디 간 거야? 검은 옷의 수상한 놈들을 피해 연애실까지 도착했지만 안에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는 부상을 당한 민호영까지 사라져 있었다. 다들 어디 간 거야? 불길한 느낌을 간신히 억누르며 주변을 살피는데 어디선가 사람의 인기척이 났다. 누군가 있는 것 같아. 숨어야 해. 어디 숨지? 뭐지? 어떻게 해야지? 그 인기척은 어떻게 반짝거리는 것도 아무것도. 여기 있다. 유나야. 테이블 밑에 유나가 웅크리고 울고 있었다. 미녀가 얘 왜 울어? 유나, 어떻게 된 거야? 형들하고 누나는 어디 갔어? 어떡해, 나 무서워서 아무것도.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유나야, 진정하고 말 좀 해봐. 무슨 일이 벌어져 유나를 이렇게 겁먹게 만들었는지 약간은 짐작이 갈 것 같다. 설마 녀석들이? 유나야, 녀석들이 온 거야? 헉, 녀석들이라니? 검은 옷 입은 놈들 말이야. 네가 어떻게 그걸... 역시 그랬나? 유나의 설명에 의하면 갑자기 들이닥친 녀석들은 다짜고짜 형제들을 잡아갔다고 했다. 수가 너무 많아서 변변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순순히 끌려갔다고 한다. 그나마 민호영을 간호하느라고 앉아있던 유나는 혼란을 틈타서 테이블 밑으로 숨어들어 잡혀가는 것만은 피했지만 웅크리고 숨죽이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집에 떼강도가 들더니. 미녀가 어떻게 하지?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우리도 곧 잡히는 거 아닐까? 상상도 못한 위기에 직면한 우리들은 그저 막막할 뿐이었다. 정체도 모르는 녀석들이 집을 점거해버린 것이다. 잡혀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설마 죽이거나 하진 않겠지? 잡아갔다는 건 무슨 목적이 있다는 거겠지. 잘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가? 무사해야 할 텐데. 아무튼 여기서 있으면 금방 잡히고 말 거야. 밖으로 나갈 방법을 찾아보자. 오빠들이나 채은 언니는 어떻게 하고?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가 메달을 모두 찾아내면 최소한 도망이라도 칠 수 있을 거야. 이제 가족들을 구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도망치자 이거네요. 도망쳐서 도움을 청하든 경찰을 부르든 하지 않으면, 맞아, 경찰을 부르는 게 맞지. 그때까지라도 어떻게든 잘 피해서 다닐 수밖에 없어. 그건 그렇지만 일단 움직이자. 날 따라와. 자, 그럼 위에 이쪽으로 안 되네. 잠겨 있어.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지 마. 숨을 때. 숨었다.
언제까지 여기서 뭐 있을 수 있을까? 노랫소리가 변했다는 거는 지나갔다는 거겠죠? 다시 내려가서 벗어. 다시 왼쪽으로 가봅시다. 지금 오른쪽은 다 봤어요, 그죠? 나 지금 그 쇠질이랑 다 들고 있는 거 맞죠? 그지? 들고 있지? 이게 정착돼 있는지 아닌지 표시가 안 되는 건 조금 아쉽네요. 자, 다시 올라가 봅시다. 여긴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네. 테라스는 여전히 못 가고 이제 드디어 이 방으로 갑니다. 이런 곳이 있었나? 여기 평소에도 잠겨 있었어. 그래서 별로 신경도 쓰지도 않았지만 초코바를 얻었다. 왜 유나는 갑자기 또 혼자 있어? 안 따라다녀? 성냥이다. 성냥을 빨간 약 좋죠. 그리고 뭐야 거긴? 역시 있었군. 비밀통로. 옛날에 이 저택을 지은 사람이 집안 여기저기 이런 비밀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자기 집에 그런 걸 왜 만들어 놨대? 아무래도 옛날엔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집주인이 몰래 빠져나갈 비밀통로가 많았던 모양이야. 아마 뭐 탈세를 했든지 뭐가 있겠죠. 역사책에도 종종 그런 일들이 쓰여 있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당파 싸움에 밀려 숙청을 당한다거나. 부자라는 게 꼭 편한 것만은 아니구나. 옛날엔 치안이란 개념이 희박했으니까. 우리 집도 치안이 좋지는 않은 거네. 너무 좋았다는 거 아닌가? 글쎄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치안이 어쩌고 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무리가 무전기로 지령을 받으며 단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건 일반적인 좀도둑이 할 만한 짓은 아니다. 그들의 목적은 돈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무튼 여길 통하면 의외로 쉽게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좋겠다. 자, 여기로 내려가면 어디로 나오죠? 오, 여긴? 뭐야, 밖으로 연결된 거 아니었어? 아무래도 지하로 연결된 통로였나봐. 에이, 뭐야 이게. 좋다 말았네. 지하라도 온 게 어딥니까? 기우비겔 얻었고요. 기우비겔을 난 거의 안 쓴 것 같아. 초코바를 얻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별건 없어. 초코바를 또 얻었고요. 주변을 다시 보면 이제 왼쪽으로 바와 집사실 직원 숙소가 있고요. 왼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오른쪽을 보고 그 다음에 중간을 통해 서재로 가는, 그리고 1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순서였죠. 그러면 일단 무슨 짐이 이렇게 많지? 설마 이게 다 미술품? 넌 방에 틀어박혀서 여기까지 와본 적 없었겠지만 이게 어머니가 다 구입하신 미술품들이야. 마땅히 둘 곳도 없어서 복도에 방치할 수밖에 없었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아무도 어머니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으니까. 아무튼 길이 좁으니까 조심해. 나도 주변을 좀 더 살펴볼 테니까. 유나의 도움으로 주변을 보는 범위가 조금 넓어졌다. 오, 진짜? 유나가 도움이 될 때도 있네. 여기서 오른쪽으로는 가봤자 막혀 있는 거죠.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 여기서 환상을 보죠. 아니네? 이젠 안 보네? 책 사이에 뭔가가 사진 조각이야. 사진 조각을 얻었다.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큐빅에도 할 게 없나? 당근도
이번엔 진짜 그게 없네요. 다음 칸으로 가봅시다. 아! 미녀가 저거 봐. 뭐? 저기 사람이 있는데? 녀석들이야. 뭐 길목을 지키고 있나봐. 어떻게? 정해진 패턴으로 순찰을 하나봐. 들키지 않게 잘 숨거나 피할 수밖에. 그러다 들키면 어떡해. 뭐 무기 같은 거 없어? 너도 촛대가 있고 내가 쇠지뢰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저렇게 사람들을 할 순 없지. 쇠지뢰가 있긴 한데 도움이 될까? 일단 그거라도 쥐고 있어. 장착은 아이템 창에서 사용하면 할 수 있어. 그래. 공격. 진짜 공격하는 거야? 그치, 이런 거는 막 그런 뭐라고 하죠? 얘들을 죽이지 않고 잘 지나갔느냐 막 이런 그런 챌린지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거가 있을 법도 한데 얘들을 만약에 하나도 죽이지 않고 잘 넘어갔다 막 이러면은 괜찮고 막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쪽 길은 또 여전히 없고요. 피가 없어. 빨간 약. 이 안에는 괜찮죠? 초코바를. 난 초코바보다 빨간 약이 더 필요해. 깜짝이야. 라고 하지만 빨간 약 좋았어. 큐빅엔 도대체 어디 쓰이는지 모르겠고 성냥. 그러고 보니 여기 집사님이 이제는 없나? 잠깐 있다. 너도 들리니 이 소리? 무슨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은데. 뭐야 이거 무서워. 안에 뭔가가 있나봐. 조사해보자. 뭐야 이거 무서워도 뭔가 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지? 집사님일까요? 이제 그냥 들어갑시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방이 제일 구석부터 들려왔다. 확실히 어둠 속에서도 무엇인가 들쑥날쑥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다가설 수밖에 없었다. 집사님? 집사님 휴가 가신 게 아니었나? 저택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집사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관리인의 수장이자 할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가족이 아니면서 가족인 소중한 사람이다. 어휴, 이게 코 고는 소리였다니 어마무시하다 정말. 야, 더는 못 먹겠다오. 집사님 일어나세요. 느낌표? 아니? 집사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께서 여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이런 난리에 한가롭게 주무시고 계시다니. 집사님은 아버지의 옛 지인으로 오랜 경험과 실력으로 다른 고용인들에게 인정받는 덕망 있는 사람이었다. 아버지 지인이란 얘기가 있었나? 옳거니,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 된 건가요? 이런 늙은이 정신 좀 보게. 다른 일꾼들이 전부 휴가를 가는 바람에 식사를 차릴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깜빡 잊었나 봅니다.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물론 지금보단 젊었을 때 말이다. 집사님, 그게 아니라 그런데 왜 이렇게 어두운 겁니까? 아무리 전기세가 아까우셔도 이렇게 불을 홀라당 꺼버리시면 저녁밥이고 뭐고 조리씨를 찾기도 어려울 게입니다. 요즘 집안 재정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은 어떡해. 집사님은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모르시나 봐. 그러게 그렇게나 코소리가 컸는데. 평소라면 집사님의 엉뚱한 소리에 웃음이 나왔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억지로라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집사님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다. 아니, 설마 그런 일이? 이 저택에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모르고 잠만 쿨쿨 자고 있었다니. 저는 집사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한심한 노인네입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고 사죄를 드려야 할지. 집사님, 마님이 돌아가신 것은 제가 문단속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게 분명합니다. 집사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었던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민혁도련님은 배려가 깊으십니다. 주인어른께서도 민혁도련님의 그런 성향을 아주 좋아하셨죠. 집사님! 아이쿠, 인들거니가 또 주책 없이 떠들고 말았군요. 저는 여러분들의 곁에서 언제나 봉사를 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거라는 걸 잊으셨나요? 기쁜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뭐든지 말씀만 해주시길. 어머, 집사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계셔. 기운을 차리셔서 다행이야. 그럼 어서 가족분들을 구하러 가보실까요? 그래요, 가족을 구합시다. 근데 뭔가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에는 당근도 별로 안 써봤어요. 그죠? 시야가 1분간 넓어진다고는 했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됐어. 초코바를 조금 먹고 계속 가봅시다. 잠시. 그러면 이제 가야 할 곳이 물품 보관소, 지하 화장실 이런 것들이 있는 쪽으로 가는데 밑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올라오면 도로 생겨 있을 거 아니야. 잠겼어. 홀 도련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택의 대부분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도 틀림없이 열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뻑뻑하담? 길쌈이 녀석 이것 좀 고쳐놓으라고 그렇게 일러덕건을. 엥. 옳지, 열렸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빨리 들어와. 빨간 약. 기우비게. 실수. 그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밖으로 오른쪽으로 나올 수 있고요. 이 뒤쪽에 있으면은 괜찮나 보네. 응? 왜 안 움직여? 빨간 약을 얻었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피가 없어서 아이템 빨간 약. 오른쪽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지 않았나 싶긴 한데 세탁소로 해서 밑으로 나왔을 거예요. 기억이 맞다면. 그렇게 합시다. 지금 여기저기 막 그거 안 맞고 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아이템 빨간 약, 아이템
그리고 술을 좀 먹읍시다. 여기도 있었어. 당근. 그리고 빨간 약이 더 많이 필요해. 그리고 이제 기계실 와인 저장고 실내 수용자. 성량은 충분히 많아요. 내가 기계실을 통해서 이게 뭐지? 완전 망가졌네. 도련님, 그건 배전반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오는 전기를 집안으로 분배해주는 장치입니다. 몇백 볼트의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통구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잘도 이렇게 망가뜨렸군요. 몇백 볼트밖에 안 돼? 녀석들 이렇게까지 하다니. 통구이 이야기를 하니까 배가 고프군요. 통구이는 역시 돼지 바베큐가 갑이지요. 이걸 고칠 방법은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이렇게나 망가져서야 별 수가 없겠습니다. 해당초 초보자들이 건드려서 될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요. 휴, 어두운 거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지. 다른 길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쪽은 길을 뚫을 수 있긴 하고요. 아잉, 술 먹었다고 튀네 자꾸. 이거 말고는 당근이야. 세상에. 아니 나는 빨간 약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벽을 부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되게 무겁네. 해머를 얻었다. 부숴! 그렇차! 브라더 다니요! 튼튼됐으네. 힘들었음. 해머는 버리자. 또. 방금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 무슨 소리? 너 취했냐? 취한 건 너지. 벌써 2병째잖아. 하지만 이 와인들 정말 맛있는걸? 우리 월급으로는 사 먹지도 못할 만큼 비싼 거라고. 알았으니까 대충 마시고 정리하자. 최 실장한테 걸리면 당장 해고될 거야. 최 실장? 알아. 안다고. 진짜 월급만 아니면 그런 새파란 녀석 밑에서 일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완벽주의를 잘하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 일처리가 너무 깐깐한 스타일이란 말이야. 완벽주의자는 무슨, 지직성이 풀리지 않으면 무엇이든 무슨 짓이든 할 녀석이야. 솔직히 실험체 001이 불쌍하게 보인다니까? 쉿,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입 밖에 내지 마. 큰일 날 소리를. 알아. 안다고. 우리들은 돈만 받으면 그뿐이라고. 됐어. 이젠 그만 마시고 가자. 교대 시간이야. 실험체? 같이 가. 딸고. 나갔겠죠? 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심상치 않군요. 도대체 이 저택에서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요? 무슨 실험체니 뭐니 그런 말을 하던데? 저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이 최 실장이라고 하는 것 같았어. 아무튼 저들의 목적이 꼭 유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진 않군요. 그럼 뭐를 노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 집에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거? 혹시 나를 노리고? 여기서도 농담이냐? 점점점. 집사님 이제 갈까요? 가시죠. 응, 나만 두고 가지마. 여기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와인을 얻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얻어보고요. 일단 나가기 전에 맞네. 그리고 이것도 빨간 약. 그러고 보니 이제는 덫이 아니라 그냥 쟤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저기에 있어. 좀 숨어봐. 자,
이제 수영장 통해서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도 뭐 환상 안 보이네? 맞아, 여기 빨간 약 2개 있었는데. 아! 깜짝이야. 상관없나 보네. 이제는 이런 거는 별. 아, 여기도 있다. 뭐가? 아이! 칼날. 미믹 같은 건 좀 없으면 좋겠어. 얘들이 그냥 피해 다니는 게 제일 나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한 칸만 벗어나도 피할 수 있어. 여기가 물품 보관소인데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당근을 얻었고요. 여기서 뭘 얻었지 원래? 보관하면 이상한 장치가 붙어있네. 한번 열어봐. 메달이 들어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럼 좋겠지만 열어볼까? 열어야지요. 왼쪽 버튼. 아, 이거야? 제일 오른쪽에 하려면 그러면 아, 잘못했다. 그 다음에 3을 제일 오른쪽에 놓아야 하니까 이걸 몇 번을 하는 거야. 휴, 겨우 열었어. 그라목선을 얻었고요. 이번에는 쓸 일이 있을까? 원샷하면 한 방에 골로 간다는 제추어지. 나는 마시지 마. 챙깁시다. 위험한 약품이니까 조심해야지. 아마 마시면 죽겠죠? 성냥을 얻었고요. 사진 조각이야. 그 와중에 아하 이러고 있어. 어? 왜 그거 안 떠? 그냥 끝이야?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자주 떠? 섞어봐. 이쪽이 근데 더 방법이 없어서 위로 가면 됩니다. 서재로 바로 갑시다. 라고 할랬다가 당근을 넣고 얘들은 피해 다니는 게 상책인 것 같아. 원래 이렇게까지 그거 했나요? 쟤들 또 왜 이렇게 빨라? 어이씨, 나 어디서 저장했지? 길막하지 않게 잘 숨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들어와졌어. 원래는 여기 못 들어오지 않았나? 한 방엔? 여기 열쇠를 찾는 과정이 있었는데 기우비계를 얻었고요. 당근도 얻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죠 원래는. 지하 1층 보안장치 열 수 있지 이제. 민호 형한테 받은 메달이 맞다면. 근데 이게 열리면은 사람들이 일로 올 거 아니야. 당연히 여기서 컨트롤한 줄 아니까. 멀리서 육중한 모터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지하 1층 셔터는 모두 열린 게 분명하다. 형이 넘겨준 메달 제대로 쓸 수 있어서 다행이야. 재산을 은행에 보관하지 않는다는 건 이거 똑같죠? 은행은 재산에 보관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최신 금고에다가 안방에 직접 관리할 거고 나는 금융계를 신뢰하지 않아. 왜냐면 걔들은 사회학이랑 다름없거든. 아니 뭐 그렇게까지 진짜. 이건 아버지가 남긴 기록인 것 같아.
아버지는 은행을 싫어하긴 하셨지. 그런데 최신금 군은 은행이랑 성능이 비슷해서 암호만 알면은 열 수 있는데 모르면은 완전 폐쇄 모드가 돼서 전담 처리반이 와야만 해. 근데 아내는 그걸로 안 되는지 추가 보안 장치를 달자고 계속 하는데 그거는 좀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고, 근데 아내를 잘 타이려고 하는데 너무 신경질적이라서 점점점. 마지막 부분이 뜯겨 있네. 그 비밀번호를 이렇게 줬다라는 내용이 지금은 안 나타나나 보네요. 뭐 상관없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 막 바뀌어 있다니까. 팩트 자체가 바뀌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제 루트가 달라졌다고 해서. 지금은 여기서 무사히 나갈 수 있느냐가 더 걱정이야. 민우 오빠 무사해야 할 텐데. 민우 오빠도 채은 언니나 사문 오빠는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너무 노골적이지 않냐? 다른 가족분도 어딘가 살아계실 겁니다. 모두 별탈 없이 제외하면 좋겠군요. 다행히 지하 1층 보안이 해제돼서 1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열렸을 겁니다. 거길 통해서 1층으로 간다면 탈출하기가 수월하겠죠. 좋아요. 그럼 빨리 그곳으로 가죠. 잠깐, 그 전에 중요한 할 일이 있습니다. 응? 뭐죠? 배가 고프니 양갱이라도 하나 먹고 가면 어떨지요? 달달한 게 아주 맛이 좋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나 했더니 휴식은 다음 행동을 위한 재충전이죠. 휴, 그럼 잠시 쉬었다 가죠. 우리는 집사님이 나눠주는 양갱을 나눠 먹고 잠깐 휴식을 취한 덕분에 체력을 조금 회복할 수 있었다. 회복된 거야? 1층으로 가는 비상계단은 코앞에 있습니다. 진짜 회복됐어. 그러고 보면은 보통 이런 게임이 세이브 포인트라든지 회복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게 또 약간 아쉽네요. 이게 아이템이 무한으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랜덤으로 좀 무한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리셋되는 그렇지 않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특정 방에 가서 특정 지역에 있으면은 회복이 된다거나 이런 게 있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게 기본 모드로 들어가고 이제 하드 모드에서 이제 그런 거 없이 해야 한다, 뭐 그런 식이면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올라가 봅시다. 우리는 어두컴컴한 계단을 따라 천천히 1층으로 올라갔다. 다행히 계단에는 녀석들이 감시하고 있지 않아 수월하게 오를 수 있었다. 뭐야? 처음 보는 장면. 아이고, 도련님. 조금만 쉬었다 가면 어떨지요? 집사님이 힘드신가 봐. 쉰 지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나이가 있으니. 집사님, 괜찮으세요? 에구구구구. 나이를 먹다 보니 계단을 몇 개 오르는데도 숨이 차는군요.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없어. 어머, 지금부터 쭉 편하게 쉬면 될 테니까. 누구야? 누구야? 섭섭하게 왜 이래? 우리 사이가 그렇게 금방 잊혀질 만큼 미적지근하지는 않잖아. 뭔데? 내가 널 얼마나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는지 모를 거야. 보이? 이거 요새 사람들은 모를 건데. 난데없이 비상계단 위에 나타난 남자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얇은 실눈으로 기묘한 웃음을 띠며 우리 앞을 가로막았다. 으악! 미녀가 너 저 미적지근한 변태랑 아는 사이야? 글쎄. 딱 잘라 말할 자신은 없었다. 저 남자의 생김새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지금은 그게 착각이 일으키길 바랄 뿐이지만. 혹시 미술품을 관람하러 온 손님이시라면 나를 잘못 잡고 오신 것 같습니다만. 아니죠, 당연히. 응? 뭐지 이 노인네는? 데이터에는 없던 인물인데 어떻게 들어온 거야? 데이터? 뭐 상관없겠지. 이봐, 전부 잡아들여. 그 남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비상계단 양쪽 입구에서 검은 옷의 남자들이 몰려나와 우리를 포위했다. 뭐야? 이런, 완전히 포위된 것 같습니다. 이건 그렇다면 당신이 이 몇 녀석들을 명이야 대체?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로 이 프로젝트를 관장하고 있는 최 실장이다. 무슨 프로젝트? 그리고 마음대로 우리를 빠져나온 실험지를 잡으러 나타난 평범한 과학자야. 우리를 빠져나왔다고요? 평범한 구석이라돈 하나도 없는 이 남자는 자신이 이 무리의 우두머리라고 밝히며 연신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다. 그럼 얌전히 실험실로 가주실까? 어떡해 미녀가. 이러다 우리도 잡혀가게 생겼잖아. 제길 이런 곳에서 매복하고 있었을 줄은. 위아래로 계단을 가득 메운 녀석들을 무사히 돌파할 수 있을 가능성 거의 없어 보였다. 이대로라면 우리들 모두 다른 식구들처럼 어딘가로 끌려갈 게 뻔하다. 생각해보면 출구가 없는 이 저택 안에서 이 많은 인원들의 눈을 피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여기까진가? 어? 뭐야? 이게 뭐야? 누군가가 연막을 터뜨린 것 같습니다. 뭐지? 연기가. 도련님, 이쪽입니다. 이 아저씨가? 집사님? 제가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을 테니까 어서 위층으로 도망가세요. 이걸 집사님이? 어떻게? 그러게. 모든 집사는 숨겨진 특기가 있다는 법칙을 모르셨습니까? 아무튼 지금은 자세한 설명을 할 틈이 없습니다. 어서 가세요. 빨리. 알았어요. 유나야, 이쪽이야. 갑자기 어디? 야야 조용히 가지. 시간 없어. 빨리. 이 멍청이들아. 저것들이 도망가잖아. 어서 잡아. 못 간다 이놈들. 뭐야? 그냥 내버려둬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늙은이가. 알츠하이머라면 내가 치료해줄 수도 있어. 다소 과격한 방법이긴 하겠지. 너희 같은 거흘리개들에겐 장유유서의 깊은 맛을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구나. 이 선을 넘는 녀석들은 뼈와 살이 분리되는 고통을 알게 될 것이야. 노망난 늙은이가 나대긴. 뭐해 이 멍청이들아. 멍청하게 써서 노인 공격하지 말고 노인 공격을 하란 말이야. 어머나. 동시에 달려들어. 어서. 여기서 갑자기 왜 말장난을. 이야! 갑자기. 으리야! 무다! 뭐야? 뭐 이런 미친 노인네가 다 있지? 아주 펄펄 날아다니잖아. 아직 놀라긴 이르다, 윤석들! 도련님, 이 늙은이가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군요. 부디 무사히 도망치시길. 으리야! 저기로 숨겠죠? 힘들어. 다행히 쫓아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집사님한테 그런 능력이 있었다니 처음 알았어. 연막탄이라니 어디서 그런 물건을. 집사님 혼자서 괜찮을까? 잘 모르겠어. 무사하시길 바랄 수밖에. 집사님이 웃으며 건네주던 양갱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언제나 여유를 잊지 않고 우리를 챙겨주던 집사님은 이제 생사를 알 수 없게 돼버렸다. 단 둘만 남은 우리는 집사님을 잃었다는 우울함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불안감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최 실장이란 사람 백의를 입고 있던데 뭐하는 사람일까? 과학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한 것 같아. 널 아는 체 하던데 정말 누군지 기억 안 나? 잘 모르겠어. 너도 알지만 나 방 밖으로 나간 적이 별로. 그건 그래. 이 오타쿠 같은 녀석. 아니 왜? 도대체 그 녀석은 우리 집에서 뭘 하려는 거지? 식구들은 왜 잡아가는 거야? 글쎄 실험이 어쩌고저쩌고 하던 것 같은데. 그냥 실험 좋아하는 변태가 아닐까? 그럴 수도. 이대로 있다가 잡히면 집사님의 희생이 모두 헛수고가 돼. 일단 움직이자. 아직 희생한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괜찮을까? 또 잡히거나 하면 어쩌지? 이제 우리한테 다른 선택지도 없잖아. 지금은 할 수 있는 걸 한 수밖에 없어.
그래. 그러고 보니 이 위에 약간 성 길 같은 게 있는데 저기 가본 적이 없네. 빨간 약을 얻었고요. 뒤로 이쪽으로 도나? 저 밑에 야 빨리 지나가. 으아! 굳이 와서 칼날이 박혔습니다. 진짜 패턴이 있어서 그것만 피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은 이 중간은 뭐였지? 발견된 거야? 얘들은 왜 여기 발견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역시 이거 하고 있는데 발견되면 어떡합니까? 자, 빨간 약을 조금 먹고요. 초코바를 얻었고요. 왼쪽과 오른쪽 길이 있는데 왼쪽은 뭐죠? 여기에 뭐가 있네요. 사진. 아까는 그 와인이랑 겹치면서 그게 안 떴나봐요. 이건 뭐지? 서류 같은데? 서류? 실험체 001에 대한 결과 보고서? 약물 투입 결과 거부 반응 없음. 다음 단계로 이행 승인 신청. 뭐야? 왕,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에? 내가 집어든 종이는 어떤 실험에 대한 레포트 같이 보인다. 무슨 실험인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다. 실험이라니? 무슨 실험이지? 무슨 실험이건 간에 왜 남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야? 자기네 집에 가서 실컷 하든지. 글쎄, 아무래도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알아낼 수는 없을 것 같다. 저택 안에 널린 보고서들을 전부 모으면 대충 실마리라도 잡겠는데. 이거 다 모아야 하는 거 아니겠죠? 지금부터 가는 길 안에만 있겠지? 이제 일단 오른쪽으로 들어갔어. 칼날. 칼에 찔렸고요. 이건 괜찮겠지. 당근을 얻었고요. 응? 어디 갔어? 이 사람. 와! 야! 죽었다. 아까 칼에 안 찔렸으면 사는 건데. 저 밑에 저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당근을 얻었고. 역시 칼날. 여기 미술품 보러 갈 시간이 어딨어? 그건 아닌데. 치, 안되네. 초코바를 얻었고요. 바로 뒤로 지나가도 얘들이 몰라요. 또 잠긴 건가? 저리 비켜봐. 왜? 어쩌려고? 어쩌려고?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나는 어디선가 촛대를 꺼내 문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그게 돼? 야! 오! 우와! 그만해! 너무 시끄러워서 누가 달려들 줄 몰라. 몇 번이고 힘차게 문을 두들겨 패는 유나를 말리지 않았다면 정말로 문을 뚫어버릴 기세였다. 뭐야? 조금만 더 하면 뚫릴 것 같은데. 야, 야, 우리가 쫓기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 벌써 까먹었어?
그렇게 큰 소리 내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리고 촛대로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열리지 않는다니까. 왠지 열릴 것 같다는 갑자기. 뭐? 정말? 촛대는 쇠고 문은 나무니까 쇠가 더 센 거 아닌가? 무슨 원소 대결이냐 이게? 안 열리는 게 당연하지. 쩝. 가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이건 저 어딘가에 열쇠가 있으면 좋겠는데 근처에 열쇠라 이런 건 분명히 아닐 것 같고요. 드디어 들어와지네. 그런데 여기는 팥발 흰 검이긴 한데요. 여기는 그거가 아니지 않았나? 이게 뭐가 있었죠? 전시관 열쇠를. 원래도 전시관 열쇠가 여기서, 맞아, 여기서 나왔었지. 충분해. 얘들이 시야가 되게 좋네요. 아잉, 큰일 났다. 여기 환청이 나오네. 민혁이가 또 당근 안 소리. 먹는데요.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남기면 이번에는? 용돈은 없다. 안 돼. 들었지 누나? 음식 투정하면 안 돼. 그리고 골고루 먹어야 변비가 안 걸린다고. 뭐야 이 자식이 주둥이를 확. 또 시작이다. 얘들아 밥 먹는데 품위 있게 좀 먹자. 건강하니 좋은데 뭐. 안 그래요, 집사? 주인님 말씀이 옳습니다. 건강이 최고지요. 여기까지군요.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 두 번 다시 볼 수 없겠지. 그런 모습은. 그런 시절이 정말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 아마 이 일만 아니면 지금도 싸우고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건 그렇지. 우리들 혹시 벌이라도 받고 있는 걸까? 신이 우리 가족들에게 벌이라도 주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린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럼 밑도 끝도 없는 소리 집어쳐.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 우리한텐 이젠 꿈도 희망도 없어. 우리도 결국 붙잡혀가서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겠지. 왠지 억울하고 짜증나. 이런 일을 당할 만큼 즐겁게 지낸 기억도 별로 없는데 조금 지친 탓일까? 씩씩하던 유나는 갑자기 처지를 비관했다. 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에게 자비라는 게 있다면 이제 그만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시험을 당하고 벌을 받았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내동댕이 친 신이 그렇게 관대한 인물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쩌면 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걸지도. 자, 혹시 또 다른 뭔가가 있는지. 또 저거네? 빨간 약을 얻었다. 근데 이거 아무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얘를 뭐 따라가면 뭐가 나온다든지 하는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아까 죽어 이런 글자처럼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너무 바닥이 났네. 그리고 좀 이런 때 써먹을 수 있게 양갱 같은 거를 아이템으로 줬으면은 그래서 좀 공포와 라이프가 동시에 회복되는 완전 회복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
없어. 이 길로 지나가지고요. 이거는 숨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여기 있다가 피가 없어. 피가 모자라. 따라오지 않네요. 야, 술 먹고. 큰일이다. 녀석들이 이곳 쪽으로 오나봐. 빨리 저기 구석으로 숨어. 왜 우리가 음식 심부름을 해야 하는 거야? 다른 녀석들도 많은데. 멍청아, 네가 와인 마시고 근무 서다가 최 실장한테 걸려서 이렇게 된 거잖아. 설마 거기서 다리가 풀릴 줄은 몰랐다니까. 나도 그걸 보고 기절한 줄 알았다. 네가 최 실장 품에 달려드는 거 말이야. 네 취향이 그런 방향으로 바뀐 줄 알았다니까. 무슨 소리. 이런 남자만 득실거리는 곳에 있다 보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난 쭉쭉 빵빵한 여자가 좋다고. 아무튼 덕분에 술 냄새에 뽕뽕 풍기는 걸 들켜서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그만 잊어. 다 지난 일인데. 아무튼 연구소 안에다 취사시설을 만들었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연구에 꼭 필요한 시설만 만드느라 그렇게 됐다고 들었잖아. 그 안에 호텔을 지을 순 없다고. 하긴 그렇긴 해. 설마 이 저택에 그런 비밀 통로가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 덕분에 우리는 주변에 들키지 않게 몰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지. 아, 정말 최 실장이 진행한 실험은 다소 위험해. 하지만 들락날락거릴 때 조금 짜증나긴 해. 그 망할 것만을 꼭 순서대로 두들게 돼야 하니. 네 녀석이 음악에 대한 걸 전혀 모르니까 그렇지. 이 몸 벌써 자연스럽게 연주가 된다고. 은퇴하고 음악 쪽으로 나서볼까나? 개풀 뜯어 몽소리 하네. 독수리 타법으로 찍어 누르는 게 꼬작이면서. 농담도 못하냐? 아무튼 먹을 거 다 챙겼으면 어서 가자고. 다른 녀석들이 배고프다고 무전치기 전에. 너도 좀 거들어 멍청아. 들었어? 미녀가? 집안 어딘가 연구실이 있대. 아이, 아마 우리도 모르는 비밀 통로가 또 있나봐. 건반이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그런 데가 어디 있을까? 음악실, 민우방, 아니면 예배당. 글쎄, 민우형 방이나 휴게실은 아닌 것 같은데. 어우, 어쩌면 그 연구실이라는 곳에 오빠들이나 언니가 잡혀있을지도 몰라. 집사님도. 비밀 통로가 있다면 지금까지 못 찾았던 것도 납득이 가는군. 어? 별게 좀 있길 바랬는데. 초코바를 얻었어요. 빨간 약 좀 주지. 빨간 약 좀 주지. 나 초코바 안 주고 있어. 왜 이렇게 자주 해? 자, 일단 저장하고요. 아이템 시도. 자,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실내 정원을 통해서 또 가야 할 것 같기는 하고. 근데 아까는 실내 정원 안 통해도 되긴 됐잖아요. 잠시 정원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 맞죠? 나비.